수업하는 교사 입장에서 원격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을 지도할 방법은? 저는 실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답안에 제 이야기를 잘 가공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크게 수업 중 할 수 있는 것과 수업 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업 중에는 무작정 들어오지 않는 학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학급 자치회장이나 과목별 대표 학생, 예를 들어 정보교과라면 정보부장,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보도록 한 뒤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일단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수업 후에는 담임교사에게 학생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수업 녹화 자료를 원격 수업 플랫폼에 올립니다. 상담. 원격 수업 기간에는 교과 담당 교사가 원격 수업 플랫폼과 학생 전화 상담을 통해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추후 등교 수업 기간에는 학생과 대면 상담 활동을 통해서 레포 형성 및 원격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실현 때 다문화 학생 꼭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문화 학생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 점수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다들 다문화 학생을 넣지 않을 때 그때는 평가위원들 입장에서 다문화 학생이 들어간 수업이 신선해 보이기는 했겠죠. 그러나 요즘은 모두가 넣고 있어서 정말 식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 이름으로 메르켈, 트럼프 이런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넣는 것은 장난치는 듯이 보인다거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실현, 심층 면접 때 기간제 경험을 어필하는 것이 좋나요?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2차 시험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들 앞에서 관리 번호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경력을 쌓았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은 마치 경력자 우대를 해달라는 그런 말처럼 보이는데 평가위원들은 여러분들의 기간제 경력에 관심이 없어요. 또한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는 2차 시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경험을 언급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평가위원들이 수업 실현이나 면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 잘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못한다면 이 사람은 기간제 경력이 있는데도 수업 실현이나 면접을 이것밖에 못하네? 교사로서 잠재 포텐셜이 매우 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위원들이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비추천합니다. 임용에는 경력자 우대 전형이 없으니 기간제 어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수업 실현할 때 지도안 또는 구상지를 들고 해도 되나요? 안 된다는 법은 없고 그걸로 점수가 깎인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으로 먹고 사는 입장이 되어보니까 수업 실현 피드백을 할 때 가장 먼저 지적하게 되는 것이 지도안이나 구상지를 들고 수업 실현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준비가 덜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실현할 때 실현자의 시선이 자꾸 손에 있는 구상지로 가다 보니까 수업 중에 시선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교탁 위에 올려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탁 위에 올려놓은 지도안이나 구상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느냐? 자, 지금부터 교과서 몇 페이지를 읽어보면서 땡땡땡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는 척 연기하면서 지도안이나 구상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힘내요.